안녕하세요. 커피대복감 민상호입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브뤼셀에서 2021 월드 브러스컵이 열립니다. 저 역시 심사를 위해 참석할 예정이고요. 사실 19일 날 출국하는 항공편을 예약을 해놨는데 아직 대회장 위치도 모르고 또 호텔도 잡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좀 겨를이 없어가지고 미루고 어쩌다 항공권만 유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좀 예약해놨었습니다. 아마 월드 심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인비테이션 레터가 옵니다. 이메일로 이제 와요. 그래서 그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고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을 가든 안 가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오는지 알고 누가 안 오는지 아니까.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도 다 메일로 들어와요. 지금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원래 월드 대회 같은 경우에 워크숍이 보통 하루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 저지 서티피케이션, 즉 인증을 다 받은 심사위원들이고 다 그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되게 다 준비가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워크숍이 이틀이에요. 작년에도 이틀이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사람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렇게 조금 날짜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거는 제가 알기로 원래 현장에서 그 필기 시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전 숙제도 있고 현장에서 필기 시험도 또 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마음이 무겁다. 공부의 총량은 비슷하겠지만 그냥 마음이 무겁다. 왜냐면은 월드 대회도 다 개인들의 사비로 가는 거거든요. 호텔, 비행기, 뭐 그 안에서의 식비 전부 다 내돈내산이에요. 근데 갔는데 내가 시험이나 워크숍을 잘 이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심사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16일 화요일입니다. 17, 18일 열리는 행사가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18일 날 행사 끝나면은 바로 다시 올라와서 19일 날 짐 싸서 브뤼셀로 가야 합니다.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토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보조화면의 6 버튼을 누르신 후 인천공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또박또박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제2여객터미널인 줄 알고 내렸는데 잘못 내렸나봐요. 뭐 핑계지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호텔도 어제 그제 막 부랴부랴 잡고 정확한 비행기 시간도 잘 모르고 탑승권을 발급을 했는데 또 탑승권 터미널도 안 나오고, 아니 뭐 라운지예요. 생각해보니까 출발 시간 9시 45분인데 지금 9시예요. 진짜 빨리 해야 돼. 반대쪽이라고 하네.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를 탔고요. KLM이에요. 24년도에 코펜하겐 갈 때도 이 KLM을 탔었는데 그때 와이파이도 되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도 와이파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9시 45분에 탔거든요. 도착을 하면은 새벽 5시예요. 저의 계획은 기내식을 먹고 새벽까지 자고 일어나서 새벽 5시는 너무 이르니까 거기서 공항에서 충전을 조금 하다가 충전 좀 하고 한 7시쯤부터 암스테르담의 거리를 거닐 예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간약도 챙겨왔어요. 우와, 공항에 슈퍼마켓이 있네. 그 나라에 가면 슈퍼마켓을 꼭 가야 됩니다. 되게 슴슴해 보이네. 스타벅스 왔습니다. 유럽에서의 첫 커피. 어우, 너무 뜨거워. 항상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가보는 편인데요. 일단 가격은 톨 사이즈 4.2유로. 하나로 대충 한 7,8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사이즈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버스 타러 하는데 버스 25분 남았대요. 이런. 배를 살짝 늦게 눌러가지고 한 정거장 더 갔는데 한 2점 몇 킬로를 더 갔어요. 한 정거장에. 그래서 걸어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려서 멍청 비용 내고 다시 버스를 탑니다. 지금이 오전 8시인데 다행히 방이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멤버 가입하면은 체크인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체크인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멤버도 가입하고. 그냥 뭐 작고 괜찮네요. 네, 교회에 있는 게 약간 흠이긴 한데 뭐 내가 돈 아끼려고 여기 묵은 거니까 뭐. 그리고 이제 좀 트래디셔널 푸드 좀 제안을 좀 받았는데 아니 뭐 약간 뭐 취향을 얘기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줬어요. 소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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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주바? 이거 한국 거 아닌가? 한국 건 굳이 괜찮은데? 여하튼 그러면 잠깐 다시 일 좀 하다가 기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암스테르담 출발!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 네, 일단 로스트비프고 한 15유로 했던 것 같아요. 오븐에 데워서 그런지 이 빵도 되게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한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먹다가 입천장이 많이 까졌어요. 뭐 하루 이틀이면은 뭐 낫긴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기 위해서 또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입안이 최대한 온전한 상태여야지 좋기 때문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너무 맛있는 나머지 너무 허겁지겁 먹다가 입천장이 다 까져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되게 조심스럽게 먹기로. 여기가 국립박물관입니다. 무려 거의 6,000원짜리 콜라입니다. 한국은 이런 데 막 보면 성분들이 써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칼로리랑 뭐 카페인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은 제가 이걸 딱 먹었는데 뭔가 끝이 안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번 성분표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뭐 이렇게 뒤져봐도 안 보입니다. 아까 미술관에서 나와서 호텔 펜션 되는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5시간이 걸려가지고 사실 너무 맞아서 그래서 제가 가서 물이랑 콜라랑 아이스티를 사고 결제를 하고 재밌게 어플을 돌아다가 이제 시간 가서 바로 먹는데 바로 계산을 해보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카드 없어요. 그래서 막 다시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일단 뭐 급한 대로 아멕스 카드로 했거든요.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딱 이걸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제 뭐 카드가 뭐 에러가 있나 해서 애플페이로 이렇게 딱 했는데 또 안 돼. 네덜란드에서는 교통카드로 아멕스를 쓸 수가 없대요. 근데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스노우볼인데 제가 시내가 아니라 좀 교외 호텔을 잡았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어떡하지? 찾아보니까 브뤼셀도 아멕스로 교통카드가 안 된대요. 남은 시간이 썩 편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 대참사가. 그것도 첫날에 계획이 없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 가다가 길을 좀 돌아가고 있는데 되게 느좋 카페 하나를 발견해서 앉아서 먹을 용기는 없고 에클레어 하나 포장해서 먹어보려고요. 이름이 에클레어예요. 사실 아직 에클레어가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몰라서 이 기회에 좀 친해져 볼까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테이크 아웃 해와서 그냥 투고 해와서 나왔는데 그냥 먹고 올 걸 그랬어요. 갑자기 해가 되게 뜨거워졌어요. 최대한 빨리 역까지 간 다음에 먹어볼게요. 뭐 가는 길에 카페 있으면 한번 거기도 또 가서 커피 좀 얻어먹고, 아니 얻어먹는 게 아니라 사 먹고. 카푸치노 나왔고 뭐 한국에서는 코코 로제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종류의 과자 하나 시켰습니다. 그냥 카푸치노. 제가 에클레어 한입 씹자마자 바로 다시 넣어놨거든요. 딱 씹는 순간 그 망고와 함께 두리안이 향이 확 올라와서 세신 않지만 큰일 났다, 이건 실내에서 먹을 수가 없다. 바로 닫아놨어요. 그래서 손에 묻은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인데 뭐 화장실을 빨리 갔다 와야겠죠? 당황스럽다. 쉽지 않다. Hi, how are you? May I check in? 겨우겨우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예약했냐, 예약 번호도 알려달라 그러다가 이메일로 예약 확인증도 보여달라고 하고 갑자기 매니저 부르고
핸드폰 보여주고 매니저가 자기들끼리 막 뭐라 얘기하다가 한 10분 정도 그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뭐 다 해결한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5분만 쉬고 있으라고, 뭐 물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해서 괜찮다 하고 그냥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예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건이 많지? 뭐 되겠죠? 안 되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예뻐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휴. 다행스럽게 모든 게 잘 마무리됐고 짐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 너무 좋다. 하지만 세계대회를 유럽에서 하는 거는 통장이 좋지 않다. 8시입니다. 일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누구랑 일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Hi Kevin. Wanna say hello? Hi, everybody. Oh, you know how to speak. Actually, he made a super great cup. Sorry? You made super great cup. Great cup. Yeah, the hoo cup. Yeah. And I'm gonna import that. And so we had the time to Is that an make. interview? Really? So serious? Just Okay. yeah. Hi. I'm shy. You wanna say? Hi. It's really happy to get this interview from Ian. I'm so thankful for Korean coffee lovers. Yeah. I am the host of the Hoo Hoo Cup. If you don't know, maybe you can check. It's a kind of sensory cup actually. And last year for WBRC, the Judge Peng, he used my cup on the stage that. And right now, and last year I have sponsored the the KBRC actually. So I think a lot of Korean coffee lover knows that cup. Yeah, and I think next month maybe is be a normal way to in Korea for sale, and the seller is gonna be the coffee Rubia. Yeah, thank you so much, and I really love to get some feedback from you actually. If you have any questions, any problem, you can tell me that. Okay, thank you. Also, he's certified for the WBRC too. So he's very talented judge. And we are gonna having dinner today. See ya. 아까 케빈이랑 밥 먹고 막 걸어오는데 캐서린이랑 막 다른 랩이나 저지들도 막 만나서 인사하고 오자마자 완전 씻고 뻗었어요. 한 11시 반부터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눈을 감았다 떴더니 2시인 거야.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잤습니다. 근데 4시 반에 깼어요. 깬 김에 핸드폰 보니까 이제 업무 카톡 짜라라라고 와 있고 디스코드도 쭈루루루 와 있고 굳이 제가 바로 급하게 할 그런 것 막 너무 급한 상황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고객님들 CS 온 것 같은 거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어서 CS 답변 막 달았고요. 달고 조금 스토어 둘러보다가 뭐야 하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스토어를 보니까 또 문의가 또 2개나 또 달려가지고 요거 문의하고 문의 답변 달고 다시 자려고 합니다. 결국에 아침에 공부하다가 프리커피를 못 먹었어요. 바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오늘이 브뤼셀 2일차인데 내일부터 바로 저지 칼리브레이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내를 좀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침에 되게 유명한 카페 하나 갔다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지 않을까 싶네요. 날씨는 되게 시원해요. 진짜 너무 시원해.
오늘이 브뤼셀에서 세 번째 날이고 오늘은 저지 칼리브레이션이 있는 날입니다. 저지 칼리브레이션 뭐야? 저지 칼리브레이션은 11홀에서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호수 같은 것도 있고. 네, 저녁을 다 먹고 왔고요. 오늘 칼리브레이션 데이 1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이제 졸팀이라고 월드 대회도 그 랩의 역할을 수행하는 팀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JOL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저지 오브 리더스일 거예요. 여하튼 거기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캐서린이라는 사람인데 캐서린이 정말 재밌는 거 많이 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칼리브레이션 데이 1에는 룰에 대한 일단 대략적인 브리프를 하고 물론 다들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솔루션이라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흔히 신단짠, 신단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맹물에다가 순수 물에다가 이제 구연산이나 설탕 아니면 소금 등을 첨가해서 어떤 게 신맛이 몇 단계로 느껴지고 어떤 게 더 단맛이 강하고 어떤 게 더 덜 짜고 어떤 게 더 짜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테이스트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약한 거, 강한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솔루션 1, 솔루션 2 이렇게 나눠서 준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 간단한 워밍업을 했고요. 맞춰봐라 보다는 그냥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흔히 과일 맛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트러스, 스톤프루트, 베리, 그리고 트로피칼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과일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주스들을 만들어서 깔았죠. 그래서 이 안에 시트러스가 몇 개 있고 베리가 몇 개 있고 트로피칼이 몇 개 있고 뭐 스톤프루시 하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깔아놨는데 맞춰야 되는데 베리는 하나 너무 명확해. 얘는 딱 봐도 베리야. 근데 이제 무슨 베리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시트러스? 또 스톤프루트 준비했던 게 이제 뭐 흔히 뭐 우리가 마시는 피치 이런 게 아니라 애프리콧을 좀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애프리콧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노트거든요. 흔히 한국에서 스톤프루트 계열의 커피를 덜 익혔을 때 많이 쓰는 노트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근데 여하튼 애플컷이랑 뭐 스트로베리도 있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스트로베리가 분명 너무 명확한 노트잖아요. 근데 그 주스들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먹어보니까 스트로베리를 찾았는데 이게 그 좀 되게 일반적인 스트로베리가 아니라 약간 스트로베리 잼 중에서도 딸기잼 중에서도 조금 뭔가 고급스러운 딸기잼 있죠. 그거를 물에 풀어놓으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신맛과 단맛의 어떤 밸런스나 어떤 농도감이나 그런 것도 일단 너무 달랐고 향이 스트로베리 잼인데 좀 고급스러운 스트로베리 잼이어서 되게 스트로베리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그 준비된 주스 자체가 일반적인 오렌지 주스 농도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희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오히려 그 신맛이나 단맛의 강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떤 캐릭터인지 헷갈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하나의 커피에다가 그 용액들을 탔어요. 어떤 용액이 이 커피에 들어갔는지 이거 짝을 맞추는 걸 또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그냥 당황스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약간 공포. 답을 알고 먹으면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많이 그러니까 스푼으로 이제 떠서 먹는데 스푼을 좀 조금 담으면은 잘 안 느껴지고 스푼을 많이 담아야 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집에 가면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또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라는 게 좀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고 재밌고 이제 그렇게 매칭까지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었던 것 같고 점심은 이제 샌드위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후부터는 헤드저지 롤에 대해서 디스커션이나 이제 브리핑을 좀 해줬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온 친구들은 대부분 자국에 돌아가면은 헤드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러지 않았다면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저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드저지 스코어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헤드저지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시간이 왔습니다. 이그잼 시간이 와서 컴퍼서리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 3개 샘플 1, 샘플 2, 샘플 3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시트를 작성을 했어요. 컴퍼서리 의무 서비스 시트 하나에다가 1, 2, 3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점수, 코멘트, 강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3개의 커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출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필기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원래 사실 필기 테스트가 월드 칼리브레이션에선 거의 없어요. 뭐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월드에서 필기 본 거 처음이었어요. 이제 필기는 어떻게 봤냐면은 보통 옛날에는 이제 페이퍼 이렇게 시험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트렌디하게 이제 핸드폰 딱 켜가지고 QR을 딱 띄워줘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핸드폰으로 딱 QR 스캔해가지고 이제 그 QR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창으로 띄워가지고 핸드폰 창에서 이제 구글 폼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제 막 객관식도 있고 처음에 문제가 한 10개인가 20개 돼가지고 막 풀었어. 생각만큼 어렵진 않았어. 결과적으로는 재밌는데 이제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가서 9시까지 오래요. 9시. 가서 바리스타 이밸류에이션, 커피 날리지랑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더 깊게 논의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바리스타들 칼리브레이션 바리스타들의 시연을 보면서 직접 시트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이것도 다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평가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프로토콜을 틀리면은 얄짤없이 집에 가야 된다. 뭐 집에 갈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심사를 못 한다. 그래서 항상 프로토콜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거 외에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맞춰서 해야지 무사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게 스케줄이 예약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거를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일종의 컨닝 페이퍼를 만들 건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과일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자주 쓸 만한 단어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 빈 종이에다가 한번 써놔요. 그래야지 쓰면서 기억도 되고 혹시라도 뭔가 갑자기 머리가 굳어가지고 기억이 안 날 때 빠르게 보고 이렇게 아 맞다 이거 스펠링 이거였지 이러면서 좀 쓸 수 있어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할 겁니다. 공부하는 겸 언제나 영어가 제일 챌린지죠. 저희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에스프레소로 시작했습니다. 커피 꽤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26년 브뤼셀에서 있는 월드 브로스컵 예선전 첫날이 치러진 날입니다. 오늘 약 29명의 선수가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그중에 이집트 선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는 하루였고요. 내일은 예선전 이틀인데요. 그 전에 오늘 한국 선수의 시연도 있었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보진 않아서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내일은 이제 어제 사실 뭐 영상을 조금 찍으려고 하다가 못 찍었었는데 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 2를 했었고 칼리브레이션 데이 2에는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직접 그 칼리브레이션 바리스타들의 시연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고 들어와서 딜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심사숙고의 시간까지 하는 거를 평가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제가 이게 또 어떤 게 또 참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앞으로 뭘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명확해졌는데 정말 세상에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이걸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으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결국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지스 디너가 있었는데요. 이 보통 월드 대회를 하면은 저지스 디너라고 해서 그 모든 저지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에 거의 100명이 넘는 저지들이 브뤼셀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숫자의 월드 저지들이 모여서 이제 굉장히 벨지움스러운 어떤 벨기에 트레디셔널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일단 전달받은 거는 3가지 코스를 준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햄이랑 빵 그리고 피클. 근데 이게 테이블마다 그냥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먹었죠 뭐. 약간 그 다진 고기를 튀긴 거 같은 건데 뭐 그걸 2조각이 딱 나와가지고 그 2조각을 2명이서 나눠서 먹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있던 그 돈가스 같은 튀김이 나오고 나서 이 세 번째 거 나오는 데까지 좀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제 야, 그 이메일에 3코스라고 써 있었었는데 지금 이거 2코스까지 나온 건가? 다음 거 나오면 이제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건가? 근데 양이 너무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약간 파인다이닝 같은 건가? 아닐 텐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세 번째 게 나오고 세 번째 것까지가 제 생각에 에피타이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제 비프 브리기뇽 같은 게 나오고 피쉬앤칩이 나오고 뭔가 페스츄리에 닭가슴살 얹고 뭐 크림을 끼얹은 것 같은 요리도 나오고 홍합찜도 나오고 홍합찜이랑 이제 또 벨지움 프라이 같은 게 또 나오고 그게 나왔을 때 이제 누군가 몇 명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좀 중역을 맡으신 분들께서 여하튼 그 몇 명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줄줄 나가는데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떠나고 그냥 앞에 있던 친구 준이라는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버가 와가지고 Do you need desser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디저트가 있냐고. 그래서 어떤 거야? 하고 이제 궁금하니까 또 달라고 했죠. 사실 그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갈까도 했는데 디저트가 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뭔가 슈 같은 거를 반 잘라가지고 안에 크림 채운 다음에 다시 덮은 건데 크림이 일단 첫 번째로 차가워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더웠단 말이에요. 차가운 크림과 달콤함과 뭐 그 빵까지 너무 괜찮았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먹기 잘했다. 너무 기다리기 잘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야경 잠깐 보고 젤라또 먹고 들어왔는데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로 잤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7시 반까지 갔어야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정말 부르기 싫었지만 우버를 불러서 우버를 타고 갔어요. 근데 어제 진짜 너무 피곤했던 게 7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저지스 디너가 7시 반까지 모이는 거였고 7시 반까지 갔어. 근데 거의 끝날 때는 한번 9시 반? 음식이 진짜 얼마나 천천히 나왔는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여하튼 오늘 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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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깊고 재밌는 하루 보냈고 이 경험이 부디 한국 브러스컵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고 또 내일 있는 예선전 2일차에 또 재밌는 일이 저에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 대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예선 이틀 아침입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서 우버를 타고 가고 있어요. Iva Shmite representing Lithuania. The next finalist representing South Korea. 오늘은 브뤼셀에서 며칠 전진 사실 까먹었고 예선 2일차 그리고 파이널 진출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파이널에 무사히 갔습니다.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매우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결선에 올라간 6명 중에서 4명의 선수가 하이플럭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퓨리티를 썼는지 하이패스를 썼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되게 많은 선수들이 하이플럭스를 사용해서 제가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매우 기분이 좋네요. 아까도 하이플럭스 대표님이랑 식사하면서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 그리고 두자이닝도 만나서 통성명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결선 프레젠테이션에 남아 있고요. 브루어스의 룰이 조금 바뀌면서 결선이랑 의무 서비스를 동시 진행해요. 그래서 내일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2026년 브루어스, 굿스피릿, 그리고 커피 로스팅 이 세 가지 대회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부스는 뭐가 나와 있는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하튼 무척 힘든 하루였기 때문에 빨리 가서 쉬겠습니다. 벌써 11시 50분이에요. 다행히 내일은 좀 천천히 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까지 잘 수 있다. 하지만 내일 역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브뤼셀에서의 일정들이 거의 끝나가는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많은 지출이 있었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한국에서도 매우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오늘은 WC 브뤼셀의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7시 반, 8시 반 이렇게 일찍 가야 됐었는데 오늘은 10시까지만 가면 돼요. 오늘은 파이널리스트들의 시험과 디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브리핑을 위해 10시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여유 부렸나 봐요. 조금 아슬아슬하네요. 오늘 날씨도 조금 선선해지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겠습니다. 로스팅 대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틀 시켰거든요. 네. 드디어 브뤼셀에서의 마지막 아침인데요. 어제 결과 발표도 있었고 브루어스는 한국에서 5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로스팅은 아쉽게 9등이라는 성적이 나왔는데 로스팅 발표가 한 2시간, 3시간 미뤄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념품 받은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걸 지금 빨리 패킹을 좀 해야 돼가지고 지금 못 담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 있으면 좋겠네요. 빨리 짐 싸러 가겠습니다. 어느새 브뤼셀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잠깐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번 브뤼셀 대회에서 역시나 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과 멋진 기물들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핑 방식으로 추출했던 분도 계세요. 커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커핑으로 내린 게 훨씬 맛있겠다.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어떤 커핑 추출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런 걸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다크 로스팅 좀 더 하일리 디벨롭먼트를 간 파나마 게이샤 커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게싱 가속화시키는 툴을 사용한 방식이라던가 하이플럭스 필터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온오프가 되는 추출 도구의 선택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추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드리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방식인데 사실 어느 순간 사그라지다가 하리오에서 스위치를 만들면서 다시 유행이 온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물을 부으면 물이 안 떨어져요. 실제로 물을 부어볼게요.
이렇게 일반 드리퍼처럼 물이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고무 패킹이 물이 내려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위치를 온하면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되게 오랫동안. 물론 굉장히 유명한 스페셜티 카페, 예를 들면 센터커피라던가 그런 곳에서 이 친구를 주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약간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핸드 드립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외면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좋은 툴과 동시에 이 퍼포먼스도 가져갈 수 있는 하리오 스위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 스위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 정말 많은 스위치 형식의 드리퍼들이 사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나면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거, 구매했던 자석 붙이기.